은설은 낡은 여관 앞에 멈춰섰다. 10년 전 법정에서 은설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이정태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교도소로 날아온 익명의 편지에는 주소와 방 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석진은 건물 출입구를 살폈다. 혼자 들어가면 안 돼. 내 얼굴을 보면 도망칠 수도 있어요. 선배는 여기 있어요. 도망칠 사람이라면 이미 도망쳤어. 그래도 내가 먼저 만나야 해요. 은설은 주머니 안에 녹음기를 확인했다. 10년 동안 수도 없이 되뇌었던 질문이 있었다. 왜 나였느냐? 왜 보지도 않은 일을 봤다고 말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받았느냐? 은설이 계단을 오르자 석진도 뒤따랐다. 복도 끝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낡은 옷이 흩어져 있었다. 재떨이에는 아직 다 타지 않은 담배가 남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어요. 은설은 방을 살폈다. 탁자 위에는 이정태의 이름으로 처방된 약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석진이 창문 밖을 내려다봤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정태 씨. 은설이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남자는 뒤를 돌아본 뒤 골목 안으로 뛰었다. 은설은 행인들 사이를 비집고 끝까지 따라갔다. 10년 동안 빼앗긴 시간이 눈앞에서 달아나고 있었다. 거기 서요. 남자는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던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은설이 뒤늦게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에 옷자락만 스쳤다. 석진이 차를 몰고 따라왔지만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으로 사라졌다. 은설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 내가 봤어요. 이정태 맞아요. 석진은 차에서 내려 은설을 인도로 데려왔다. 사람부터 찾아보자. 오토바이 번호는 봤어? 번호판이 없었어요. 은설은 이정태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봤다.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빼돌린 거야. 제보한 사람하고 빼돌린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요? 석진의 눈빛이 굳었다. 일부러 나를 여기까지 부른 거라면요? 은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은설이 전화를 받자 낮게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쫓아. 이정태 씨예요. 10년 살았으면 됐잖아. 남은 인생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모른 척해. 당신 때문에 10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내가 자꾸 찾으면 이번에는 너만 다치는 걸로 안 끝나. 은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가 시켰어요?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라고 누가 돈을 줬냐고요. 잠시 망설이던 남자가 낮게 말했다. 너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그땐 죽는다. 전화가 끊어졌다. 석진은 곧바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하면 달라져요? 협박까지 받았어. 10년 전에도 경찰에 다 말했어요. 이정태가 거짓말한다고. 내가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은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믿어. 선배가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석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설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돌아섰다. 법이 그렇다잖아. 법이. 그 말은 10년 전 첫 재판이 끝난 날 희정이 울면서 했던 말이었다. 유죄가 나왔으니 어쩌겠느냐. 법이 그렇다는데 가족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은설은 그 말을 잊지 못했다. 석진이 은설의 앞을 막았다. 달라질 거야. 뭐가요? 이번엔 반드시 잡아요. 진범 잡아서 은설 씨는 누명 벗고 빼앗긴 것도 전부 되찾아야죠. 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끝까지 같이 갈게. 은설은 그 얼굴에서 10년 전의 석진을 떠올렸다. 하지만 쉽게 손을 잡을 수는 없었다. 은설은 그를 지나쳐 여관으로 돌아갔다. 이정태가 머물던 방에는 경찰도 신경 쓰지 않을 작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약봉투에 병원 이름, 시장 식당의 영수증, 그리고 서랍 아래에 끼어 있던 오래된 명함 한 장. 청마복지재단. 명함에는 당시 홍보팀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잉크는 번졌지만 성은 분명했다. 주. 은설은 명함을 석진에게 건넸다. 주미란 씨가 10년 전에도 청마복지재단에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아니야. 그때는 혜란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
유모가 왜 재단 명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명함이 주 이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선배까지 그 사람 편들지 마요. 편드는 게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증거를 찾으려고 이정태를 쫓는 거예요. 석진은 명함을 사진으로 남겼다. 내가 재단의 옛 인사 기록을 확인해 볼게. 청마 사람이 청마를 조사하겠다고요? 난 아직 청마 사람이 아니야. 은설은 잠시 석진을 바라봤다. 그 말이 곧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미라는 청마그룹 회장실에서 석진의 경력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다. 헤라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자료를 끝까지 읽은 뒤 안경을 벗었다. 차석진을 기획실장으로 데려오자고. 지금 청마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실력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헤라 옆에 둘 사람이 필요한 건가? 두 가지 모두입니다. 강 회장은 미란을 바라봤다. 석진이가 순순히 들어올 것 같아?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그 아이는 10년 전부터 헤라를 피했어. 헤라 아가씨를 피한 게 아닙니다. 고은설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미라는 준비해온 기획안을 내밀었다. 석진 씨가 청마에 들어오면 은설이에게 매달릴 시간도 줄어듭니다. 회사 안에서 헤라 아가씨와 함께 성과를 만들게 하면 두 사람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기획안을 덮었다. 나는 회사에 연애시키려고 사람을 들이지 않아. 헤라 아가씨가 흔들리면 경영권도 흔들립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석진이를 못 놓았나? 미라는 답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진이 아버지에게 진 빚이 있어. 자리를 주는 건 어렵지 않아. 기획실장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아. 낮은 자리로 부르면 오지 않을 겁니다. 강 회장은 미란의 얼굴을 살폈다. 내가 언제부터 석진이까지 그렇게 잘 알았지? 미란은 흐트러짐 없이 대답했다. 난 헤라 아가씨를 오래 지켜봤습니다. 아가씨가 원하는 사람도 함께 지켜봐야 했고요. 회장실을 나온 미란은 곧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태는 옮겼어요? 네. 당분간 찾지 못할 겁니다. 은설이가 방까지 들어갔어요. 남은 물건은요? 확인했습니다. 별건 없었습니다. 미라는 걸음을 멈췄다. 당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10년 전 일이 다시 튀어나올 수 있어요. 명함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명함이요? 청마복지재단 명함입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었다. 10년 전 이정태에게 건넸던 명함이었다. 자신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당시 재단에서 일했던 사람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녀와 연결될 수 있었다. 미라는 곧장 헤라의 사무실로 향했다. 헤라는 책상에 앉아 석진과 은설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여관 앞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사람까지 붙였어요? 고은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은설이를 감시하랬지 석진 씨 뒤를 캐라고는 안 했습니다. 헤라는 사진을 구겨버렸다. 둘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진 씨를 회사로 불러들일 겁니다. 헤라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기획실장 자리를 제안할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곧 정식으로 부르실 겁니다. 헤라의 얼굴에 기대가 번졌다. 그러나 미라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석진 씨를 드리는 이유는 아가씨와 결혼시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아가씨가 청마를 물려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청마는 원래 내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빼앗깁니다. 헤라가 미란을 노려봤다. 또 고은설 얘기예요? 은설이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어요. 살인 전과자 하나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 살인 전과자가 누명을 벗으면요? 헤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정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주 이사가 숨긴 거 아니에요? 미란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란에게 다가갔다. 이정태가 진짜 본 게 뭔지 나도 알아야겠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내일이잖아요. 10년 전부터 제가 처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은설이 출소하자마자 석진 오빠 옆으로 돌아왔잖아. 헤라는 책상 위 사진들을 바닥으로 밀어냈다.
뭘 처리했다는 거예요? 미라는 헤라의 손목을 붙잡았다. 석진 씨를 청마로 데려오겠습니다. 아가씨는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세요. 석진 오빠만 데려오면 돼요. 약속부터 하세요. 은설이에게 직접 가지 않겠다고. 헤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란이 손을 놓자 헤라는 구겨진 사진을 다시 펼쳤다. 이제 그 짜증나는 얼굴 안 봐도 되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 불안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은설은 희정의 집을 다시 찾았다. 대문 앞에서 여러 번 망설였지만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이정태가 가족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한 이상 희정에게 알려야 했다. 문을 연 희정은 은설을 보자 반가움보다 걱정을 먼저 드러냈다. 여기는 왜 왔어? 엄마한테 할 말 있어요. 희정은 골목부터 살핀 뒤 은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왕금자는 은설이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돌렸다. 며느리는 튼튼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설은 가만히 서 있었다. 10년 전까지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희정이 방석을 내밀었다. 앉아. 금방 갈 거예요. 밥은 먹었어? 엄마. 은설은 휴대전화에 남은 협박 통화 녹음을 들려줬다.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희정의 손이 떨렸다. 이 사람 이정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찾지 마. 은설의 눈빛이 굳었다. 뭐라고요? 경찰에 맡겨. 내가 직접 다니지 말고. 경찰이 찾았으면 10년 전에 찾았겠죠. 그러다 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걱정돼요? 아니면 집에 또 찾아오는 게 걱정돼요? 희정이 말을 잇지 못했다. 왕금자가 대신 나섰다. 둘 다 걱정이다. 할머니, 너 하나 때문에 이 집 식구들까지 또 시끄러워지는 건 싫어. 저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용히 살아. 은설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름으로요? 법에서 그렇다잖아. 법이. 왕금자의 말이 은설의 가슴을 찔렀다. 나 정말 아니야.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해? 은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은설아, 엄마는 알잖아. 내가 아니라는 거. 희정이 은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설은 뒤로 물러났다. 내가 아니라잖아. 내가 알아. 엄마는 알아. 그런데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했어. 경찰에도 말했고 재판에서도 말했어. 그러다 포기했잖아요. 희정의 입술이 떨렸다. 포기한 적 없어. 면회도 안 왔으면서. 희정은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송된 편지와 면회 신청서가 가득 들어 있었다. 안 간 게 아니야. 은설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면회 취소 사유에는 수용자의 거부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거부한 적 없어요. 뭐? 엄마가 온 줄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 희정의 면회를 막고 은설에게는 가족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속였다. 희정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것도 내가 보낸 거 아니야? 편지에는 더는 찾아오지 말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명은 은설의 이름이었지만 글씨체는 달랐다. 은설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왕금자도 편지를 받아들었다. 10년 동안 가족을 갈라놓은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 면회 기록과 편지까지 조작했다. 희정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너는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었어요? 아니야. 희정이 은설의 손을 붙잡았다. 엄마는 하루도 널 버린 적 없어. 은설은 끝내 손을 빼지 못했다. 왕금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 은설에게 내밀었다. 10년 전에 어떤 여자가 놓고 갔다. 봉투 안에는 현금과 함께 짧은 경고문이 들어있었다. 고은설의 결백을 주장하면 다음은 가족 차례다. 은설은 글씨를 확인했다. 누가 줬어요? 얼굴은 못 봤다. 하지만 차에 청마재단 표지가 있었어. 희정이 은설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더는 혼자 다니지 마. 은설은 경고문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제야 잡을 게 생겼어요. 은설아.
나랑 엄마를 10년 동안 갈라놓은 사람부터 찾을 거예요. 은설은 집을 나서며 처음으로 희정에게 말했다. 다시 올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 희정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 골목 건너편에는 미란이 보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은설이 들고 나온 봉투를 확인하고 곧바로 미란에게 보고했다. 미란은 보고를 들은 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같은 종류의 경고문을 꺼냈다. 문장을 쓴 사람은 미란이었다. 그러나 교도소 면회 기록과 편지를 조작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헤라의 이름이 사건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 회장 측에서 움직인 흔적이었다. 미란은 오래된 서류를 태우려다 멈췄다. 이 증거를 없애면 헤라를 지킬 수 있었다. 반대로 남겨두면 언젠가 강 회장을 끌어내릴 수 있었다. 미란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헤라의 행복만이 아니었다. 청마 전체였다. 다음 날 석진은 강 회장의 호출을 받고 청마그룹을 찾았다. 헤라는 기획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회장님이 부르셨어. 알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시킨 일이야? 헤라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오빠를 회사에 부르면 안 돼? 난 들어오겠다고 한 적 없어. 조건부터 들어봐. 헤라는 석진의 팔을 잡았지만 그가 조용히 손을 떼어냈다. 은설이 때문에 그래. 그 이름은 내가 함부로 부를 이름 아니야. 오빠는 아직도 그 여자가 불쌍해? 불쌍한 게 아니야. 석진은 헤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미안한 거야. 오빠가 왜 미안해? 10년 전에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헤라는 석진의 앞을 막았다. 고은설은 법원에서 유죄받았어. 가짜 목격자가 있었다면 판결도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증거 있어? 곧 찾을 거야. 석진은 회장실로 들어갔다. 강 회장은 기획실장 임명안을 내밀었다. 청마의 신사업을 맡아라. 거절하겠습니다. 조건도 안 보고? 제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회장님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강 회장이 미란을 바라봤다. 미란은 차분하게 서 있었다. 은설이 일 때문이라면 더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 석진의 시선이 강 회장에게 향했다. 무슨 뜻입니까? 10년 전 자료가 청마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 그걸 조건으로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회사는 거래하는 곳이야. 석진은 임명안을 들었다. 청마 내부에 들어오면 이정태의 인사기록과 재단 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헤라와 미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이기도 했다.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은설 씨의 누명을 벗기고 싶다면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해요. 그 힘을 주 이사님이 주겠다는 겁니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대가는요? 헤라 아가씨를 지켜주세요. 석진은 임명안을 내려놓았다. 헤라를 지키는 것과 은설 씨를 포기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두 사람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란의 질문에 석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적어도 한 사람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강 회장이 임명안을 다시 밀었다. 오늘 안에 결정해. 석진은 서류를 들고 회장실을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헤라는 그의 손에 든 임명안을 보고 웃었다. 받을 거지? 아직 결정 안 했어. 오빠가 오면 나도 달라질 수 있어. 나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헤라는 석진의 옷깃을 붙잡았다. 난 살면서 한 번도 가지고 싶었던 걸 못 가져본 적 없어. 석진의 표정이 굳었다. 사람은 가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석진 오빠는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 헤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서 포기가 안 된다고요. 헤라야. 고은설만 없어지면 되잖아. 석진은 헤라의 손을 떼어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어? 헤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뜻이야? 은설 씨가 감옥에 가면 내가 내 옆에 남을 줄 알았냐고. 헤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석진은 그녀를 지나쳐갔다. 미라는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석진을 청마 안에 붙잡으려던 계획은 시작부터 은설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시각 은설은 이정태의 약봉투에 적힌 병원을 찾아갔다. 접수 직원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환자가 살아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10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경찰과 함께 오세요. 은설은 병원 로비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은설을 알아봤다. 그녀는 보안 직원이 은설을 밖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몰래 뒤따라왔다. 고은설 씨죠? 은설이 돌아봤다.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이정태 씨는 여기서 치료받은 적 없어요. 그럼 이 약 봉투는 뭔데요? 이름만 빌린 겁니다. 메모지에는 다른 환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재복. 이 사람이 이정태예요? 모르겠어요. 다만 처방전을 가져간 사람은 이정태 씨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간호사는 대답하려다 병원 입구에 세워진 검은 차량을 발견했다. 저 더는 말 못해요. 은설이 간호사의 손을 붙잡았다. 제발 도와주세요. 10년 전에도 같은 사람이 왔어요. 누가요? 청마에서 온 여자요. 간호사는 은설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 안으로 돌아갔다. 은설은 검은 차량을 향해 다가갔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다. 하지만 은설은 차량 번호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번호를 확인한 석진은 청마그룹 법인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차량 사용자는 누구예요? 석진은 전산 기록을 살폈다. 주미란 이사. 은설은 곧장 청마그룹으로 향했다. 석진이 말렸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은설은 기획실 앞에서 미란과 마주쳤다. 미란은 놀라지 않았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죠? 은설은 차량 사진과 청마재단 명함을 내밀었다. 이정태 어디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묻죠? 10년 전에 이정태한테 접근한 사람도 청마 사람이었어요. 오늘 병원에 나타난 차도 주 이사님 차고요. 그래서 내가 이정태를 숨겼다는 건가요? 아니라면 차량 기록부터 보여주세요. 미라는 은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감옥에서 나오면 조금은 현명해질 줄 알았어요. 누명을 쓰고 10년을 살면 겁부터 많아질 줄 알았어요.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협박 10년 전에도 했죠? 은설은 왕금자가 보관하고 있던 경고문을 꺼냈다. 처음으로 미란의 표정이 흔들렸다. 이걸 어디서 났어요?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런 걸 보냈어요? 내가 보냈다는 증거 있어요? 찾을 거예요. 은설은 미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정태도 찾고 편지 쓴 사람도 찾고 진범도 찾을 거예요. 미란은 은설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다 또 10년을 잃을 수 있어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은설은 미란의 손을 떼어냈다. 그러니까 겁나는 건 내가 아니라 주 이사님일 거예요.